그러면 계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계산기, 컴퓨터는 결국 어떻게 보면은 커다란 계산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산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기계적인 장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기계적인 장치라는 것 자체는 계산을 수행할 때 우리가 별도의 생각하지 않고 자동으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먼저 주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기원전 2700년에서부터 2300년 전쯤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메르 지방에서 이 주판이라는 것이 처음 나오게 되었고요. 이 주판을 사용해서 계산을 수행하게 됐는데 기원전 300년 전에 중국에서부터 뭔가 계산에 대한 셈법에 대한 부분들이 정립이 돼서 이 주판이라는 것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와가지고 다음과 같이 주산학원처럼 이렇게 있었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이 주판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보면 저나 다른 교수님들 지금 뭐 이원섭 교수님, 한다선 교수님, 최혜봉 교수님 다 이렇게 주판에 다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수지타산이 많다라고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타산이라는 것이 이제 요 주판에 대한 셈판을 사용해서 계산을 해보다 어, 분석을 한다라는 개념에서부터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숫자를 보고 숫자에 대한 덧셈을 생각한 다음에 그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손으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계적인 장치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1617년에 존 네이피어가 계산 테이블,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테이블과 로가리즘에 대한 것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 로가리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천체 물리학에서 너무나도 큰 숫자들을 좀 더 수월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윌리엄 오트레드가 이런 숫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규칙을 발견해서 슬라이딩 룰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초의 기계적인 아날로그 컴퓨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컴퓨터라고 이야기하면 모니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입력 장치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최초의 컴퓨터는 단순히 이제 슬라이딩을 통해 가지고 그거에 맞는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와 수 사이에서의 법칙을 정립해서 그 법칙대로 자동으로 계산이 수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컴퓨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1642년에 있어서는 파스칼이 최초의 상용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상용 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7세기에 최초의 기계적인 앞에서는 아날로그적인 컴퓨터였다고 한다면 최초의 기계적인 계산기를 만들었고요. 여기서는 자릿수를 캐리라고 하는 자리가 올라갔을 때 수가 증가되는 것들을 기계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파스칼이 이 계산기를 만든 다음에 특허를 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판매도 했고 특별히 상인들이 이 계산기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1651년에 이게 보게 되면은 이제 그 토마스 홉스가 그 커뮤테이션에 대한 부분들, 추론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통해 가지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커뮤테이션이다라고 여기에서 토마스 홉스가 최초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계산을 한다. 커뮤테이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추론한다. 라는 것이 이제 커뮤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정육면체, 정육면체가 아니죠.
정사각형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이렇게 보시죠. 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각형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네 변을 가지고 있고 닫힌 도형이라고 정의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일단은 사각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많은 유형의 그 사각형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사다리꼴도 있을 거고 마름모도 있을 거고 즉 사각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도 있을 거고요. 되게 여러 가지의 사각형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리고 네 변으로 구성되어 있는 닫힌 도형이니까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이 네 변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네 변의 길이가 같다. 그리고 각각의 그 변이 이루고 있는 각도는 90도다. 이 세 가지 개념이 합쳐지면 우리가 정사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사각형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것, 정사각형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사각형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기까지 네 변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네 변이 이루고 있는 그 각도가 90도다 라는 개념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서 조합이 돼서 정사각형이 나오게 되었다 라는 얘기죠. 자, 라이프니츠가 이러한 개념들을 착안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계산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딱 두 가지 덧셈과 뺄셈을 사용해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커뮤테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인수 is, is not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리츠가 바이너리 그러니까 이진수의 개념을 최초로 만들어냈는데요. 1679년에 있는 그래서 이제 바이너리 캐큘러스라고 이야기를 최초로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1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1로 표현하고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0으로 표현해서 뭔가 지금 보시면은 지금 천공펀치의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멍이 뚫려 있으면은 1, 구멍이 닫혀 있으면 0으로 표현해서 각각에 대해서 그 닫혀 있고 열려 있는 걸 사용하고 그다음에 덧셈과 뺄셈을 통해 가지고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보면은 조셉 마리에 제이커드가 제이커드룸이라고 카드를 사용해서 이제 그 직조를 하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래서 배틀의 바느질을 하는 데 있어서 천공펀치라는 펀치 카드를 바꾸기만 하면 패턴을 바꿔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원리에 대해서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